자, 그러면 인제 앞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당생물학을 인제 처음 접하신 분들 어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제 기초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당생물학을 기반을 둔 당영양소를 만나서 제 의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약물 위주의 그런 치료에 정말 음 좀 행복하지 않았던 의사였기 때문에 어 약물 치료하면 병이 나는 그런 좀 독특한 의사였는데요. 지금은 이 2006 년도에 인제 우리 당생물학회 회장이신 어영 원장으로부터 이 정보를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열정과 한호로, 또 어떨 때는 기존 의료계에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던졌지만, 음 예전 지금 2006 년도니까 지금 2007 년도니깐요. 지금 한 14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어 그때도 정말 외로운 광야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외쳐왔는데, 이제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베를린 그 동서를 막고 있던 장벽이 어느 날 이제 무너졌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막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이렇게 그런 구멍들이 나면서 어느 날 그 장벽이 무너졌듯이, 우리 의료 패러다임도 지금 계속 바늘구멍 같은 그런 구멍들이 계속 이렇게 뚫리고 있어서 어느 날은 본물처럼 이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그 기존 주류 의학을 이루고 있는 의학이 급한 질환은 살리지만, 이렇게 난치, 이런 지금 나열했던 많은 난치, 여기에서보다 더 많은 질환들이 지금 난치병으로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환자분들이 인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서 어떤 환자들은 정말 완치를 하고 어떤 환자들은 정말 개선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 기존 의학에서는 "그냥 평생 약 먹으세요." 하는 그런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지금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 인제 곧 정말 본물처럼 우리가 중세기에서 르네상스 혁명에 의해서 시대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지금이 그 변혁의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한 시대를 변화하고 있는 그런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반드시 이 변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변화의 물결들을 이제 의료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학은요. 정말, 정말 훌륭하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어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의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성 질환자들을 많이 양산을 한다라는 거고,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무에다 비유를 하면, 나무가 병이 들어서 이파리가 누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대증요법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해요. 그치만 지금 뭐를 간과하고 있냐면 뿌리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는 지금 여기에 나열했던 이런 요소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음 당생물학에 기반을 둔 이런 이제 통합 기능의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런 난성 질환자들, 만성 난치 환자들을 약을 끊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나무가 건강해지면 더 이상 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제 그 부분에서 인제 기능의학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기능의학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학문이 바로 당생물학이라고 하는 신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독소라든가 여기 나오죠. 영양 불균형, 소화기의 문제, 염증의 문제, 이런 이제 기능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이제 G 클린이라고 하는 가장 속성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G 클린이라는 것은 G는 이제 글라이코 뉴트리언트,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 또는 당 영양소라고 하는데, 왜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이런 클린 해독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는지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당생물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요.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로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당류들로 덮여져 있다라는 건데요.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은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당은 포도당을 떠올리죠.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우리 인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영양소이죠. 근데 이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당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자, 이 당생물학을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은 바로 세포막에 주목을 해 보셔서 우리 예전에 세포막은 이렇게 매끄러운 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이 당사슬이라는 걸로 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슬을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바로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에너스틸 뉴라민산, 에너스틸 글루코자민, 에너스틸 갈락토자민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8가지 단당류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단당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당사슬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독소나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면 첫 번째 인지하고 방어하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감별해주는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등이 들어오면 이걸 인지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나르는 역할까지 바로 당사슬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끼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현대인들이 정상적으로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10,000개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은 이제 1996년 생화학 교과서에 이렇게 처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당단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포막 표면에 있는, 이거는 지질, 이거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당단백 편에서 이 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년도에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 세계 식물을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이런 8가지 단당류가 함유된 당 영양소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고, 이것이 임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용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임상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04년에 들어왔고 2006년도에 이제 이 생화학 교과서의 저자인 로버트 머레이 박사가 오셔서 이제 많은 의료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을 때 많은 의료인들이 정말 열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정말 수천 명에 되는 의료인들이 열광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과 이것의 유통 방식에 있어서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한 의사들이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어허영 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장벽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양소의 가치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가치 때문에 지금까지 14년째 이것을 임상에 접목을 하고 있고요. 정말 기존 의학에서
정말 난치로 고통받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인제 계속 논문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어떤 그 질병의 발병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계속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2 년도에 국립과학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자, 세포는요, 당사시면 사망한다. 그리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와 병형군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당사슬이 변화가 된 것이 바로 암의 특징이다.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면요. 이건 에이즈 바이러스고요.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이거는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요. 유방암 환자들의 당사슬에 변형된 특징, 난소암, 그다음에 전립선암에 보면은 이 당사슬이 변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우측에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장염을 유발하는 병원 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헬리코박터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콜레라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역시나 당사슬로 이제 덮여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를 공격할 때 공격수로 이 당사슬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정말 뭐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어떤 인류의 역사의 어떤 변화를 정말 빠르게 이 코로나가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제하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고요. 의식의 어떤 변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당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당사슬이라는 걸로 덮여져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를 공격하는데 자, 위에 여기 보면 우리 인체 세포들이 당사슬로 잘 덮여져 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요, 방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사슬이 손상이 된 사람들은요,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나이 노화가 됐다, 또는 영양결핍이다,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당사슬이 손상이 되면 이것들이 바로 코로나에 취약하게 되어서 감염이 잘 되고 사망률도 높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이게 당사슬이거든요. 당사슬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런 형태인데 요거를 생화학적으로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세포막에 지질이 있고요. 지질에 이렇게 글루코스, 갈락토스, 에너실 갈락토자민, 갈락토스 퓨코즈 이런 당들이 5가지의 당사슬이 바로 O형의 그 피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O형의 피에 N아시드 갈락토스가 붙게 되면 A형의 피가 되겠고요. O형의 피에 갈락토스가 붙으면 바로 B형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당사슬 자체가 바로 세포의 얼굴을 결정짓는다. 이것들은 뭐예요? 셀프냐, 넌 셀프냐, 나냐, 내가 아니냐. 이 세포를 분별하는 분별의 주체가 바로 당사슬이라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죠? 면역의 주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A형과 B형이 만나면 서로 항원, 항체,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의 주체가 바로 뭐다? 바로 당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사점이 크죠. 당 하나의 차이로 A형에게 B형 피를 수혈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 한 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자, 이거는 안구 점막이거든요. 안구 상피 세포에 이렇게 당사슬이 있고요. 당사슬은 이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당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액을 이제 점액 세포에서 점액이 분비가 되어져서 점액 속에 점액은 단백으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수분과 지질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각막이 되겠죠. 근데 뭐 라섹을 했다거나 안구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당 영양소나 수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심한 안구 건조의 상태가 바로 이 우측의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구 건조증에 처방하는 약이 뭐예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인공 눈물을 처방을 하죠. 그게 바로 어 히알루론산이 바로 당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합성된 당 영양소이지 천연의 당 영양소는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윤활유 역할만 해줄 뿐이지 이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천연의 당 영양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뮤신이 글라이코프로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 역할을 해주는 1차 방어막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 뮤신이 우리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 이 네 가지의 기관들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뮤신은 아주 이 당화가 잘 되어 있는 단백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화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호흡기를 보시면 이거는 비점막이고요. 이거는 기관지, 이거는 이제 폐포의 점막이고요. 이거는 이제 섬모이지 않습니까? 섬모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이 점액이 흐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액이 당 영양소와 뮤신이 당 단백과 이제 적절한 수분. 자, 수분은 우리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당생물학의 대가이시면서도 이 당 영양소와 수분이 왜 함께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인제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실제 임상에 인제 접목을 해서 많은 난치 환자들을 하였고 저희한테도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저희 환자들을 보시면요. 뭐 "싱겁게 먹어라. 국물 먹지 마라." 중증 환자들이 뭐 그런 환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환자들이 계속 탈수가 되어 있고요. 혈액의 혈장에 소금 농도가 작기 때문에 계속 소변에서는 이뇨작용을 해서 세포 속으로 이 수분이 들어가질 않아서 세포가 거의 탈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장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리식염수 0.9%의 소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500ml의 천일염을 한 티스푼 정도 넣은 소금물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요. 이게 세포 속으로 등장액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뮤신이 이제 당 단백이라고 했는데 이 성분을 보시면요. 당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 그다음에 이 당 영양소를 분해해 주는 유산균들이 이제 필수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호흡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섬모 세포가 있고 이 점액을 분비하는 점액 분비 세포가 있고요. 예, 여기에 인제 그 점액이 이렇게 흘러서 이게 바로 인제 그 면역의 방어를 해 주는 중요한 인제 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인제 생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자, 이게 바로 인제 다당체이죠. 프로테오글리칸이고요. 이게 인제 뮤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제 프로테오글리칸이라 해서 이 프로틴, 단백질의 다당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인제 당 단백으로서 단백질에 역시 인제 그 당 영양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가 들어와도 1차 방어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논문들 2010년도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요. 자 이런 프로테오글리칸이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다당체들, 당사슬이 우리의 선천적인
면역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당 영양소와 아미노산, 그다음에 적절한 수분, 그러니까 우리 인제 맹물이 아닌 소금물, 그거보다 더 좋은 전통적인 우리 국물 요리를 많이 먹는 것들을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1 차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 손을 씻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당사슬과 수분을 통해서 우리 그 폐포 기관지 점막층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감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화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이제 육모에서 당사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점액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 점액 자체가 항생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같은 그런 균들이 방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당사슬은 영양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뇨기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방광에 이게 인제 이게 개그라해서 이게 당사슬층이 바로 방광 내피세포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여기는 인제 건강한 점막층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균이라든가 어떤 그 인제 어떤 물질들, 독성 물질들이 이게 인제 방어가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제 파괴가 이렇게 당사슬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런 인제 세균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독성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인제 통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간질성 방광염 같이 이렇게 긴 급박뇨 이런 것들을 인제 빈뇨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인제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혈관에서도 역시 우리가 당사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지금 과학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건강한 당사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당사슬이거든요. 자, 건강한 당사슬에서는요, 이렇게 혈행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되는데요. 자,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요, 공격을 해요. 백혈구들이 공격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가서 쌓이고 혈소판이 응집을 일으켜서 이것이 바로 동맥 경화를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슐린도 세포에 가지를 못하고 동맥 경화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증 상태가 초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도 당화의 결함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해법도 역시 저희는 G클린으로 당뇨약을 끊게 하거나 고혈압약을 먹지 않게 하거나 고지혈증약을 끊게 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당사슬이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커피를 마셔서 탈수를 일으킨다거나 술, 담배, 노화, 그다음에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들 있죠. 뭐 사탕을 뭐 먹는다든가 음료, 당분이 많은 음료를 먹는다든가 빵, 떡, 국수 이런 흰 밀가루, 흰쌀 이런 것들은 혈당을 확 높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당사슬들이 이렇게 손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노출이 심하게 해서 혈관을 수축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인제 항암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물 같은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계속 만성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이렇게 당사슬이 손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8 시간 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구하려면 우리가 당 영양소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하루에 3번 정도 당 영양소를 공급을 해 줘서 이렇게 당사슬을 복구를 해 줘야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 영양소를 하루에 1번 드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하루에 3 번은 드시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신경계에 그 수초 같은 거라든가 그 세포 수용체,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를 이루고 있는 시냅스에서의 그 전달 물질의 수용체 역할들 이런 것들도 거기다가 당 지질의 형태로 당사슬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에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인제 잡지에서 의학 저널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파킨슨 질환에 있어서 오골릿 당화가 이
파킨슨의 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누클렌이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이에요. 이상 단백질은 뭐냐면 이 당화가 당 영양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당화가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인산화가 더 많이 되면서 이게 이상 단백질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파킨슨의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당화가 잘 되어져서 이 인산화가 적어지게 되면 이상 단백질의 침착이 줄어들면서 그 파킨슨의 병리학적인 소견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훨씬 더 이제 건강한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자, 이거는 정상적인 백혈구고요. 이거는 이제 암세포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사슬과 이것이 변형된 것이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도 5,000개 정도 이상의 변형된 세포가 생기는데 백혈구들이 당사슬이 온전하다면 이 변형된 세포들을 이 당사슬로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는 거죠. 당사슬을 이렇게 건드려 봐서 얘가 정상적인 당사슬이면 정상으로 인지를 하지만 이게 변형되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탐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을 유지하게 되는데 백혈구들이 당사슬이 결함이 있다 그러면 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암 환자들이 뭐 유방암이 와서 유방암을 절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완치라는 개념을 안 쓰거든요. 이거는 국소 질환이 아니고 전신 질환이다. 그래서 전신의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기본 뿌리가 되는 면역을 올려주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변형된 암세포들의 그 당사슬로 인해서 그 암세포들은요 장기에서 강하게 이렇게 당사슬이 건강한 당사슬은 강하게 접합을 해서 건강한 장기를 유지하는데 암세포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와서 다른 이제 장기로 전이가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유발하는 이런 암세포들이 다른 장기로 가서 이렇게 인제 전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인제 암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인제 사이트러스 펙틴이라고 하는 것은 당 영양소를 뜻하는 거예요. 당 영양소가 우리가 풍부하게 섭취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요. 이 암을 유발하는 것들이요. 인제 방어가 되는 거죠. 탈부착 효과가 있어서 암 발생을 억제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 영양소 자체가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 자체로 또 항암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병원 사례인데요. 우측에 있는 그 환자는요. 방광 2기 진단을 받았고요. 요로 우회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광을 떼내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요관을 체외 바깥으로 떼어서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평생 그런 수술법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수술을 거부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통합 치료를 이제 받으셨거든요. 수액 치료, 도수 치료, 메가 비타민 요법, 명확 항암 주사 요법 이런 통합적인 치료를 다 받으셨고요. 거기에 이제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만에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 가셔서 깨끗하게 완치가 됐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이 사례를 보시고 인제 다른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1기 진단을 받으셨고요. 계속 수술과 항암, 메가 비타민 요법, 면역 항암 주사 요법 이런 통합적인 치료를 계속 받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재발이 돼 가지고 7차례 재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복용하시고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완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글리코 영양소의 위력을 이 두 사례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는요, 포항에서 어떤 환자분이 오셨냐면, 아버님이 당뇨에 그 심혈관 질환으로 스턴트를 박으셨는데, 아버님을 위해서 따님이 1년을 설득해서 저희 병원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제 아버님의 당뇨와 그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켜 드리려고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사실은 그 따님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따님이 결혼을 인제 한지 인제 꽤 됐는데 불임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배달 음식을 거의 시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 드렸어요. 자, 불임의 원인은 바로 당화의 결함이다. 사실은 아버님보다 저는 따님의 건강이 더 중하다. 왜냐, 따님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책임질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잖아요. 저는 아버님보다 따님이 더 소중하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관 아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임상에서 뭐 아토피로 불임으로 막 이렇게 수십 년간 있던 분들이 시험관 아기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아기를 낳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따님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이해를 잘 하시면서 자기 그 남편하고 같이 와서 클린을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할 때 반드시 당사슬이 있어야지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임 환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험관 시술하는 개인 로컬 병원조차에서도요, 시험관 수술하기에 너무 바쁘거든요. 저는 정말 이거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요, 정말 클린만 해 줘도요, 임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생식기에 다른 문제가 없이 불임이 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인제 이게 혈관 내피고요. 이 백혈구이거든요.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혈관 내피에도 당사슬이 있고요. 백혈구에도 당사슬이 있어서 어떤 자극이 오면 이 백혈구가 혈관 내피를 당사슬을 타고 가서 병소가 있는 곳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 인제 당사슬을 블로킹하는 내피세포에 당 영양소가 우리가 풍부하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염증 과정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 영양소가 바로 항염증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제가 저기 30년 전에 의대 졸업할 때는요, 자가 면역 질환은 정말 희귀한 질환으로 알았어요. 겨우 류마티즘, 크론병 이 정도.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흔한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됐고요. 부위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요. 자가 면역 류마티즘은 대표적인 거고, 크론병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자가 면역 간염, 자가 면역 뇌염, 자가 면역 유산염, 정말 자가 면역 질환들이 정말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죠?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당시에는 '내 세포를 내가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이다.' 지금도 그 이론이 변함이 없어요. 치료법은 똑같아요.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예요. 어 이따가 혈소판 감소증도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자,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류마티즘이 나오네요. 자, 류마티즘의 원인은 우리가 갈락토스의 결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면역글로빈 G거든요. 면역글로빈 G에 이게 단백질이고 이게 당사슬이에요. 당사슬이 여기 보면 씨알산 퓨코즈 이렇게 인제 갈락토스, 이 노란 것이 갈락토스고 이게 인제 만노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온전하게 당사슬이 당화가 잘 되어 있는 면역글로빈 G는요, 항염증 기능을 해요. 건강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초장수 노인들의 그 120살 이상 사는 그 노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혈장 단백에 있어서 당화가 아주 풍부하게 잘 돼 있다라는 거를 밝혀냈거든요. 근데 그 120살 산 노인들이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당화가 자꾸 결함이 생겨서 씨알산 표코스 떨어져 나가고 갈락토스 떨어져 나가서 G0인 상태가 되면요. 이때는 염증이 잘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의 특징이 바로 갈락토스의 결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요. 자, HMO예요. 우리 엄마의 초유에 특히 그 면역 글로불린이 많아서 면역에 좋다, 아이의 면역에 좋다 이렇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면역 글로불린뿐 아니라 바로 당 영양소가 엄마의 모유 속에 들어 있어요. 이거를 HMO 또는 여기서는 HMG라고 표현했죠.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로 해서 HMO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세균의 항체 유사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독성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 똑똑하다. 우리 자연은 이미 아까 코로나도 우리는 선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 아기들도 아기의 건강, 면역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엄마의 모유 속에 이미 그 준비가 자연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너무나 위대하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 상피 세포 표면에도요, 역시 당사슬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이것들이 손상이 이렇게 되면, 자, 정상적인 세균은요, 유산균이 85%, 유해균이 15%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장 점막이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흰밀가루, 나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그러면 이 곰팡이라던가 대장균이라던가 이런 균들이 막 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장누수인 거예요. 장누수가 되게 되면 이제 뭐 밀가루라던가 세균이라던가 각종 음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물들,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새는 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혈액으로 들어가서 뭐를 일으키냐면 면역 글로불린 G,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면역 복합체들이 이제 독소가 되어서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그것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각종 뭐 염증을 유발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누수를 통해서 뭐 뇌 질환이 온다거나 피부 질환이 온다거나 갑상선 질환이 온다거나 변비설사 이런 장질환, 만성피로, 통증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요. 인플라메이션, 염증, 비비를 통과하고 푸드 인톨런스, 음식 알러지를 일으키고 흡수 장애를 일으키고 자가 면역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임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나쁜 음식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장누수가 생기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두드러기 같은 비염과 같은 그런 알러지 질환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개선을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하잖아요. 이 환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와요. 아토피가 온다던가 피부에 습진이 온다거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어떤 방향은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 소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곳에 가서 자가 면역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장기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개선이 안 되고 더 악화된 상황이면요. 세포는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래서 유전자를 병행하는 게 이제 암인 거죠.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고 장루수가 오고 그다음에 알러지 질환이 오고 자가 면역이 오고 그다음에 암 질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요. 거의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이런 장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 방광암 환자 사례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계속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해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재발이 되는데 어디를 가도 자기는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의사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들도 그 얘기를 수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왔을 때 바로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당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당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제 완치가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건강한 대장에서 용종을 뗐어요. 그게 바로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건강한 점막이죠. 이게 당사슬이 풍부한. 근데 내가 용종을 떼냈어요. 바로 2단계죠. 당사슬이 많이 손상이 됐죠. 자, 그러면 벌써 이 장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용종이 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경고 사인이죠. 내가 빨리 여기서 자각을 하고 장내 환경을 빨리 건강한 상태로 돌려주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나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암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온 환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내가 건강한 대장암을 알았더라도 암세포를 제거해주고 암세포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로 장내 환경을 이렇게 건강한 환경으로 바꿔줘야지만 나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장세포예요. 신장세포에 보면은 이게 방사슬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이 알부민이 자꾸 빠져나가는 단백뇨 환자들이 보면요. 어떤 환자들이 빠져나가요? 바로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는 환자들이 알부민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이 단백질, 알부민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것들은 결국 신장세포를 망가뜨려서 단백뇨가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오래 되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신장염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 감소증도 정말 저의 첫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환자였어요. 서울대에서 10년 동안 치료 안 됐던 환자가 불과 6개월 만에 싹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왔는데 정말 뭐 혈소판이 우리가 정상이 15만에서 45만 원인데 이 환자는 2천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을 절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절대 안 했어요. 거기다가 스테로이드를 강력하게 쓰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이 와서 문페이스가 오고 막 털이 불쑥불쑥 나고 막 이런 상태까지 왔고 결국은 이제 뭐 다른 약으로 지금 대체해서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9살 먹은 환자가 먹거리의 문제가 여전히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을 먹어왔는데 지금도 그걸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바로 먹거리에서 이 병이 왔으니 지금 당장 먹거리부터 개선을 하시오. 하고서는요, 일주일 만에 혈소판이요, 4만에서 13만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먹거리, 기존에 먹던 나쁜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 과자,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더니요, 그 자체로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대학 교수님은 먹거리와 전혀 상관없는 질병이다 이러더라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왜 이 열정을 담아서 이 당생물학을 바탕으로 둔 당영양소의 가치를 외치는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긴 얘기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연골이거든요. 이게 연골의 다당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건강한 연골이거든요. 내가 막 심하게 운동 좋다고 등산을 막 심하게 해요. 러닝, 헬스장 가서 막 러닝 열심히 해요. 안 되죠. 이렇게 다 손상이 되죠. 영양 공급 안 돼요. 당영양소 안 먹고 밀가루 먹고 계속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손상이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연골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당사슬이 결함이 생기게 되면 공격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염증이 생기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으로 역시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이제 됐네요. 만성 난치성 질환의 해법은 바로 G클린이에요. 단기 속성으로 우리가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글리코클린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왜 저 같은 의사는요,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저도요, 밥만 잘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시대는요, 그걸 허락치를 않아요. 저와 같은 의사를, 저는 제가 말해요. 저 같은 의사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이 영양소가요, 지금 50년대에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던 칼슘량이요, 90년대에 19단을 먹어야 이제 섭취할 수가 있어요. 지금 50년대와
40년 후에 이렇게 먹어서 채울 수 있었던 영양소가 지금 이렇게 20배를 먹어야지만 채울 수 있는 현 시대예요. 지금 더 시대가 지났죠. 뭐니 아닌 먹거리. 시대는 너무나 환경은 오염되어 있고 먹거리의 질은 너무나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밥만 잘 먹으면 돼.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지만 여기서 당 영양소를 지금 왜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당이 어떠한 것보다 우리는 왜 당생물학을 사랑하는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유전체나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어떤 것보다도 이 당은 유비쿼터스 우리 몸에 구석구석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관여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이것들이 거의 모든 질환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고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당이 결핍된 식사, 우리 식사에서 너무나 결핍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류, 버섯류 이런 걸 먹고 있지만 산업농에 의해서 그 자체 질이 떨어져 있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먹지 않고 정제한 탄수화물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요. 좋은 탄수화물 먹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더 많이 접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나쁜 탄수화물을 더 일상으로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질환들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정말 나누고 싶지만 오늘 빨리빨리 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당 영양소를 우리가 먹게 되면 유산균과 같이 항상 같이 짝꿍으로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유산균이 들어가서 당 영양소와 바로 대장에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 당사슬로 분해가 되어져서 단순 당의 형태로 분해가 되고 이것들은 부족한 결함 있는 곳에 가서 당사슬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미생물에 의해서 단순 다당류가 분해가 발효가 되어지면서 단쇄 지방산이라는 부산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산물들이 뭐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점막세포를 자극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암 역할, 항염증 역할, 호르몬 조절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하는데 단쇄 지방산이 다당체와 유산균이 들어가서 분해가 되어지면 혈압을 강화하는 이런 과학적 원리, 그 다음에 일형 당뇨가 개선이 되잖아요. 일형 당뇨를 개선시키는 원리, 그 다음에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장누수를 해결한다는 거죠. 면역세포를 조절해줘. 특히나 T 레귤레이터리 셀, 그러니까 T세포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조절 T세포라는 것이 면역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뭐 자가 면역이 있다, 이런 어떤 알러지 질환이 있다 이랬을 때 이 T세포의 활동이 이제 저조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가 바로 T 레귤레이터리 셀의 활성도를 높여주면서 바로 인플라메이션, 면역을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효과 있는 거, 그 다음에 비만을 해소한다. 우리 당 영양소만 먹어도 살이 쭉쭉쭉쭉 빠지고 식욕이 조절이 되고 식탐이 없어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할 때 뭐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놀랍게 체중이 감소되고 통증이 없어지고 몸의 염증 수치가 개선되고 이런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장누수가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이나 이런 염증을 잘 유발하는 물질들이 BBB를 통과해서 뇌를 염증을 일으키고 아까 같이 뭐 그런 나쁜 단백질을 침착하게 하는데 우리가 좋은 다당체를 먹게 되면 여기서 좋은 부산물들 쇼트인 패티에시드나 가바나 세로토닌의 전분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BBB의 투과성을 낮춰주고 세포의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그래서 저희 보면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신 분들도 보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시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천식의 걸 낮춰주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말, 뭐, 그냥,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이 기본적인
원리지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이 정보이라는 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유일하게 정말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이 당영양수를 96 년도에 정말 제품화되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신의 섭리이다.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정말 이 정보를 오늘 접하시고 한 분들은요. 이 정보를 그냥 혼자 듣지 마시고 널리 널리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세상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원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력 양소, 유산균, 핵심적인 거 꼭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이 당생물학 자체를요. 정말 혁명이다. 당생물학 기반으로 이 영양소의 발견은 천주의 발견, 페실리 발견, DNA2로 정립한 것에 이어서 정말 제4의 혁명이다 할 정도로 이 가치를 외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계신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동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세상을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함께 이런 강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